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 축을 그릴 때 가장 신경 써서 그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원리를 알면 도면이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이게 축의 실물 형상인데요. 이 독립선도 장치와 이 축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그려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자, 이쪽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이쪽 축에는 베어링에 끼워져 있죠. 그리고 이쪽 스퍼 기어에 끼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베어링에 규격 치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6206이라고 나옵니다. 이 6206의 지름 치수는 06에다가 5를 곱한 30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30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칠 때 29mm나 31mm가 되도록 도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의 치수를 잴 때 다른 부분은 다 자로 재는 것이지만 자로 재지 않고 30을 정확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실물 형상에서 이쪽 부분은 6205, 25로 나왔는데요. 한번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베어링이 끼어 들어가는 부분의 치수가 20.01, 이 재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25mm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실제 볼 베어링인데요. 이 안쪽 부분에 볼이 들어가 있습니다. 6205, 보이시는 여기 6205 베어링인데요. 이쪽 부분에 조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쪽 부분에 조립이 이렇게 조립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치수가 25mm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은 스퍼 기어가 끼워져 들어가죠. 이 부분에 키에 의해서 끼워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쪽 부분이 키인데요. 지금 키가 결합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리는 것은 이렇게 키를 뺀 이 부분에 이 슬롯 부분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바라본 위에서 바라본 이쪽의 단면을 나타내는 이렇게 부분 단면으로 나타내었죠.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실물 형상에서 보면 이쪽 부분의 치수가 약 20mm 정도 나옵니다. 19.98 이렇게 나오는데요. 20mm가 나옵니다. 이 치수가 20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기어의 이쪽 치수도 정확하게 20이 나와야 됩니다. 이쪽 치수가 21mm가 나온다든가 19mm가 나오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치수는 자로 재는 치수이기 때문에 틀려도 됩니다. 만약에 제가 19mm로 설계를 했다. 축을 19mm로 설계했다. 그러면 이 축과 결합되는 이 기어도 19mm로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축에 끼어 들어가는 이 키 부분에 이 폭, 이쪽에 폭값이죠. B값인데, Q집에서 B값인데, B값도 이 스퍼 기어의 폭값과 이 축의 이 폭값, B값이 동일하게 맞아야지 이런 키가 정확하게 조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조립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축이 키에 의해서 조립이 정확하게 되어야지 축이 돌 때 이렇게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도 따라서 돌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조금 틀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쪽 부분은, 이쪽 단차는 여기 나사가 있는 이 부분이고요. 이쪽 단차는 요 키가 들어가는 이쪽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 단차는 여기 베어링과 끼어 들어가는 이쪽 부분인데요. 자, 치수 기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해야 되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뭐 치수가 뭐 여기서 M10 곱하기 피치 1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치수, 자, 예를 들어서 이쪽 치수를 치수 기입을 할 때 파이 자로 였을 때 12다. 그러면 파이 12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축이기 때문에 소문자 H6을 적어주면 됩니다.
구멍은 대문자 H7이고요. 축은 소문자 H6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일 큰 쪽에 이쪽 지름은 자, 베어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가 하면 됩니까? 파이 25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축이기 때문에 H6을 써줘야 되는데 뒤에 끼워 맞춘 공차를 K5를 넣어줍니다. 왜 K5를 넣어주냐 하면 규격집에 베어링 끼워 맞춘 공차 내륜 회전해 보면 공차가 25일 때 K5 정도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축 그릴 때 베어링이 들어간다. 뒤에 끼워 맞춘 공차를 K5를 넣어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엔 일반 끼워 맞춤 키가 들어가는 부분은 H6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키를 그릴 때 다 규격치수이기 때문에 규격치수를 넣어주는데 이 키의 폭값을 예를 들어서 5라고 나왔다. 5N9라고 나올 겁니다. 이 5 값이 나중에 기어를 그릴 때 이 키의 폭값과 5JS9와 동일하게 맞아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기어를 그릴 때 4JS9를 설계를 해줬다. 그러면 이 키가 기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립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폭값도 이 부분에 3 규격집에 의거해서 3이다. 그럼 공차를 플러스 0.10 이런 부분도 넣어줘야 되겠죠. 다음 키의 길이값 뭐 이걸 자로 재는 거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10이다 플러스 0.10 그 다음에 키의 끝단에서 끝단까지 거리 이런 부분도 치수 기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요. 이런 끼워 맞춘 공차가 있는 부분도 항상 축을 그릴 때 데이텀 기준을 이렇게 A라고 잡아뒀다. 그러면 이 축의 중심을 기준으로 이런 부분에 데이텀 기준을 잡은 곳을 기준으로 기아 공차를 흔들린 공차를 넣어주면 됩니다. 데이텀 기준 A를 기준으로 뭐 12 정도면 0.008 이 정도 넣어주면 될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왜 0.008이에요?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질이나 가공 조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가평 시험에서는 IT 5등급의 이 치수를 보고 이 앞에 치수를 보고 10이라고 나오면 8 마이크로미터 미크론 단위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008 정도 해주시고요. 25 정도 조금 큰 것은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A를 기준으로 흔들린 공차를 넣어주는데 0.009 정도 이것은 IT 5등급 공차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끼워 맞춤이 있는 부분에 끼워 맞춤 공차를 넣어줘야 되는데 키가 들어가는 부분은 H6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은 K5 그리고 키와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에 흔들린 공차 원주 흔들린 공차를 넣어주시고 A를 데이터 기준을 기준으로 0.008이나 0.009 이 정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가 들어가는 이 키의 부분의 설계값들은 이 축과 연관되는 기어나 벨트 풀리에 각각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규격집을 넣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참고로 이쪽 부분도 여기 보면은 센터 구멍이 있죠. 센터 구멍은 이렇게 센터 드릴로 박아서 심압대에다가 센터 드릴로 물려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흔들림이 없이 정밀하게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들어 주는 건데요. 자, 이 센터 구멍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KSB 0611인가요? 양단 60도 거칠기 Y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만 넣어주시면 자, 이런 부분들이 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 값들이라든가 이런 값들은 자로 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쪽 부분에 오일실이 들어간다고 하면 오일실 부분에 옷따기를 딱 라운드 필렛 값을 넣어주는 부분은 규격집에 의거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제 영상에서도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을 그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